안녕하세요. 이류입니다. 풍수 다섯 번째 이야기, 복이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무엇을 방향이라고 하고, 어디가 복이 있는 방향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풍수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책도 뭐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읽어봐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근거를 말하는 이가 드물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 것도 많이 봐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뭐 이런 정확한 얘기를 안 내시고 방향의 중심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밑받침이 없으니까 다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먼저 방향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방향의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의 이치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에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던 우리 선조들의 경험이 축적된 빅데이터죠. 오행을 근거로 해서 방향의 이치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도 그 오행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치를 알아볼게요. 그래서 먼저 방향의 성질이란 것이 있는데 이 방향은 나름대로의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방향은 작용하는 기운에 따른 또 환경이 형성되고요. 또 모든 방향은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방향에는 빈부와 기천의 차이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성질에 대한 이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향을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목의 방향, 화의 방향, 토의 방향, 금의 방향, 마지막으로 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행에서는 처음에 있는 기운이고 동쪽을 나타내죠. 그래서 동쪽은 해가 뜨는 장소고 계절로는 봄에 속하고 하루 중에는 아침에 속하고 색으로는 청색, 인체 오장에서는 간에 속합니다. 간장에 속하고 오송에서는 오성이라는 건 오성이 성질 말하는 건데 성질이니까 인에 속하고 세속 중에서는 여성에 속합니다. 이 오행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건데 오행만 알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대한 것 그리고 이치를 좀 많이 깨우칠 수 있어요. 두 번째 화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행에서는 두 번째에 속하는 기운이고 남쪽을 나타내고요. 계절로는 여름에 속하고 하루 중에는 오존에 속하고요. 색으로는 적색에 속하고 인체에서는 심장에 속하고요. 오성으로 나누면 예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속 중에서는 가정에 속하죠. 다음으로 세 번째 토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행에서는 중앙에 속하고 계절로는 사계를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 중에서는 하루를 연결하는 기운이고 색으로는 황색이고 인체에서는 비장에 속하고요. 오성에서는 믿을 신자 있죠. 믿을 신에 속하고요. 세속에서는 재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토의 방향을 알아봤고요. 네 번째 금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행에서는 서쪽에 속하고 계절로는 가을이고요. 하루 중에는 오후, 색으로는 흰색을 나타내고요. 인체에서는 폐장에 속하고 오성에서는 의롭다 할 때 의자 있죠. 의에 속하고 세속으로는 남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 방향이라는 것은 오행에서는 북쪽에 속하고요. 계절로는 겨울에 속하고 하루 중에는 저녁에 속하고 색으로는 검정색을 나타내고요. 인체에서는 신장에 속합니다. 신장. 오성에서는 지혜, 지혜, 지혜에 속하고요. 세속에서는 수명이나 또는 선천적인 체질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오행과 방향에서는 통계에 의한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결합한 것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점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말할 것과 같은 기본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열한 것과 같은 위치인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동쪽은 여성의 기운이 왕성하고요. 남쪽은 정열이 넘치는 곳이고 서쪽은 남성의 기운이 넘치고 북쪽은 비밀이 많은 곳이죠. 또 동쪽에서는 딸을 많이 낳게 되는 장소고 남쪽은 애정이 넘치는 장소고요. 서쪽은 아들을 많이 낳는 장소고 북쪽은 수명이 긴 장소에 속하죠. 모든 방향에는 나름대로 기운이 작용하는데 사람 개개인에 따라 방향이 그게 명당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뿐이지 어느 방향이 최고의 위치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주에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일 경우에는 동쪽이 불길한 방향이죠. 왜냐하면 목의 기운은 동쪽이니까 이미 사주에 동쪽의 기운이 왕성한데 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고 해를 입게 되는 경우죠. 화분 같은 경우에도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안 먹는데 물이 많은 곳에다 심으면은 해가 되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비타민이 넘치는 사람이 또 비타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과하게 되니까 몸에 더 해롭다는 그런 이치인 거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방향이란 것이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뿐이지 방향 자체에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 약한 사람이 동쪽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목의 기운을 왕성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기운이 보충이 되니까 굉장히 몸이나 기운에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의 방향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복의 방향이라는 것은 나의 기운, 본인 스스로의 기운 중에서 부족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정할까? 그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그 기준을 잡는 게 본인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니까 사람이 빠지니까 그 기준을 잡을 수 없게 되니까 그게 헷갈리게 되는 그런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중심을 잡고 그것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방향의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현재 있는 장소를 방향의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도시의 중앙을 방향의 중심으로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먼저 자신에게 복이 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일단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도시 중앙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소극적인 방향의 중심이라고 도시의 중앙을 중심으로 할 때는 거국적인 방향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현재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 방향과 장기적 방향의 차이점을 보면 단기적 방향은 오래 머물지 않고 단시간에 있을 장소를 말하는 거고 장기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오래 머무는 시간, 1년 이상을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화투를 칠 때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동쪽을 쳐다보고 치면 그 기운이 약간이라도 충족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또 잠을 잘 때는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은 머리를 동쪽을 두고 자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또 수행할 때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교 사상하고 좀 매칭이 되는 오행인데 나중에 또 한번 그 달아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유교와 오행 사상에 대해 어지린자 있죠. 인을 닦을 때는 동쪽을 쳐다보고 예 예의할 때예요. 예를 닦을 때는 남쪽을 신을 닦을 때는 중앙에 앉아서 의를 닦을 때는 서쪽을 지를 닦을 때는 북쪽을 쳐다보고 도를 닦았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하신 그 정도전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양 설계를 할 때 사대문 있죠? 사대문. 이것도 이제 유교식 관점으로 본 오행을 실행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대문 같은 경우에도
인의 예지를 가지고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인을 일으키는 흥인지문이라 해서 동쪽에 세웠고요. 인이죠, 인, 어지린자. 그리고 서쪽 같은 경우에는 돈의문이라고 했죠. 을을 돈독히 한다 해서 을이여 서쪽에다 세웠죠. 남쪽은 숭례문이라 해서 예를 숭상하는 문이요. 그래서 북쪽은 숙청문, 잘못한 것을 맑게 한다 해서 북쪽에다 세워놨죠. 그래서 또 여자의 기운이 너무 억세면 머리를 서쪽에 두게 하고 남자의 기운이 너무 억세면 머리를 동쪽에 두게 해서 잠을 자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방이니 길방이니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본인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요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